매일 아침 여러분들의 개장 준비를 도와드렸던 토마토 투자자문 김정수 운용역의 오늘의 정석이 시간대를 오늘부터 옮겨서 마감을 도와드립니다. 마감의 정석 시간이고요. 아침에 못 만나셨던 분들 앞으로는 오후 3시 45분 이 시간 찾아주시면 김정수 운용역의 전략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연결해 볼게요. 운용역님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장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는지 여기서 중요한 점들 짚어주세요. 네, 오늘 시장은 뭐 사실상 바이오에 초점을 둬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 바이오의 대표적인 기업들과 그다음에 좀 주변주들 이 흐름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위탁하면 크게 세 종목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위탁 생산, 물론 이제 나머지 기업들도 있지만 가장 이제 대표적인 기업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ST팜이 있죠. 올리고 핵산 쪽 관련돼서 아시아 쪽에서 탑이잖아요. 이게 오늘 좀 쉬는 흐름이 나왔어요. 약보합 109,500원은 끝났는데, 근데 이거는 지난주 금요일 날 6% 가까이 급등 나왔어요. 다른 바이오들 다 쉴 때. 배터리하고 반도체 빠질 때 그나마 바이오 관련된 섹터들이 버텨주는 주식들이 상대적으로 좀 있었는데 그 구간에서 에이스판 같은 경우에는 좀 강세 흐름이 나왔죠. 다른 바이오도 다 쉴 때 이게 오늘 좀 쉬어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 가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가죠. 그죠? 그 다음에 바이넥스가 대표적으로 또 우리가 위탁 생산하면 떠오르는 기업입니다. 이게 지난주 금요일 날 시장 상황이 좀 안 좋았었을 때 바이넥스가 한 1.93% 선 정도 반등 좀 하다가 오늘 한 1.6% 조정이 나와서 한 23,000원대 유지를 하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위탁 생산 관련된 업체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종목은 세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ST팜, 그다음에 바이넥스. 이거는 어떤 형국이냐면 지금 종합주가 지수는 2,600인데 나 위탁, 나 안 죽을 거야. 여기서 나 계속 이 주도주 역할 나 계속 할 거야. 생물보안법 통과된 다음에 연말 이거 최종 이거 남았잖아. 그때까지 나 계속 시장에서 중심 역할 할래. 중간중간에 실수는 있어. 근데 나 계속 시장의 중심에 있을 거야. 조정 볼 때 나 사도 그럼 너희들 수익 날 거야. 이 신호를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이오에서 제가 위탁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바이오에서 위탁 얘기를 했어요.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바이오는 어떤 거 하라고요? 여러분, 삼성 바이오로직스, 바이넥스, 에이스팜 이런 거 위주로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첫 번째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있어요. 우리가 위탁을 알아봤어요. 자, 위탁을 알아봤어요. 위탁을 알아봤는데 요거는 미국의 이 생물보안법. 요게 제일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요거 사라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연말까지는 살아있는 키워드니까 여러분들. 그죠? 살아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위탁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ADC가 있고 그 다음에 SC 제형이 있잖아요. 플랫폼. 자, 바이오의 위탁 세 종목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도 있어요? 플랫폼이 있는 거예요. 플랫폼에 이 ADC가 최근 들어서 알테오젠의 바톤 터치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왜 그런 거냐면 적응증 확대 쪽으로 빅파마가 투자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적응증 확대라는 건 뭐예요? 쉬워요. 단어가 되게 어렵지만 뜯어보면 되게 쉬워요. 적응증, 증상, 적응, 어디에 적응하느냐. 눈에 치료제네? 그 다음에 관절염, 무릎이 아파. 늘어나잖아요. 적응증이 확대가 되는 거죠. 눈에도 치료가 있고, 무릎에도 치료가 있고, 이게 루마티스 관절염이고, 그 다음에 이제 폐, 염증성 장질환 이런 거. 적응증이 늘어나잖아요. 그때 뭐가 필요한 거예요? ADC가 필요한 거예요. 이해되죠? 근데 이 ADC라는 거는 오랜 연구가 있어야 되는데, 빅파마들이 자기들이 시작하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고를 수는 없고, 일본엔 그런 기업이 없으니까, 아시아에서 똘똘한 기업 가운데서 쓸만한 AD 없이 없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리가캠 바이오,
있는 거고, 그 다음에 ABL 바이오가 있는 거고, 이거에 폼을 열어줬던 거는 이제 알테우진이 열어준 거예요. 이렇게 또 두 번째 그룹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저 위탁 세 그룹, 그 다음에 두 번째가 ADC, SC 제형 변형.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그룹입니다. 자, 세 번째 그룹은 뭐냐면, 전통 제약사인데, 개별 좀 모멘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신약 모멘텀. 뭐, 예를 들면,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FDA, 이 냉려자, 이 병용요법에 대해서 승인이 됐잖아요. 자, 유한양행도 신약이지만, 신약 쪽으로 연구했던, 유한화학 사장이 자금 지원을 해줘서 지금은 주주가 대웅제로 가지고 있는 한올 바이오팜을 가죠. 신약 쪽으로도 지금 자금이 돌죠. 그리고 SK 바이오팜. 예. 무슨 말인지 이해돼? SK 바이오팜도 세노바 게이트잖아요. 근데 전통 제약사인데 흑자야. 근데 흑자인데도 모멘텀이 있어야 돼요. 이 시장에 관련된. 이게 세 그룹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이런 기업들이 비만 치료제 관련된 올릭스나, 그죠? 펩토론이나, 이런 주식들에 이어서 약물 전달까지 이어지고, 이것도 이제 좀 테마 쪽에 자금을 만들려고 하는 거고, 큰 사이즈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종합주가지수 2600을 곰곰이 보니까, 잡아봐요, 여러분. 지금 바이오 관련돼서 주요 종목들을 좀 보여드렸는데, 자, 오늘 거래대금을 한번 잘 보세요. 얼마예요? 7.6주예요. 오늘 10시, 9시에서 10시까지 거래대금이 2.5주였어요. 여러분. 우리 두 달 동안이잖아요, 두 달 동안. 8월부터 약 두 달 동안 평균 9시에서 10시에 거래대금이 3.2조 정도 됐었습니다. 그리고 평균 거래대금이 9.5조 내외 정도 됐었다고. 그거보다 훨씬 더 아래인 거예요. 시장의 거래대금은. 그럼 사실상 오늘 시장은 어떤 시장인 거예요? 바이오 주요 종목에 대해서만 매수세가 있었고, 나머지 종목들은 뭐냐면 또 있었던, 크게 어떤 위험하지도 않고 크게 좋지도 않는 이런 식인 거예요. 전저점을 깨져도 별로 안 위험한 거고, 전고점을 돌파하더라도 오늘 3%가 올라도 별로 의미가 없는 시장이었다는 얘기예요. 오늘 의미가 있었던 거는 바이오에서만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 2600에서 종합주가지수가 한 2주간에 걸쳐서 가만히 있어요. 답답하잖아요. 해외 시장은 가는데 우리나라 시장 안 가고. 가는겨 마는겨. 돈들이 지금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거야. 어떻게 이번 한번 땡길까? 아니 좀 쉴까? 미국 대선 11월 5일이 있는데 그때까지 좀 박스권 조금 더 기어가? 어떻게 할까? 이렇게 이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거야. 걔네들도. 투자 주체들도. 그죠? 그러면 이제 계산기를 두드리다가 이제 느낌표가 나올 거 아니야. 오케이. 대한민국 땡기자! 만약에 지수가 박스권이면 여러분 2600에서 계속 머무르면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이 돼요. 금융 시스템 자체가 우리나라가. 돈이 여러분 계속 제자일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버는 구조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걸 잘 이해를 하세요, 여러분. 예, 돈이라는 녀석을 잘 생각을 해봐요. 돈은 정체되다가 돈이 되는 쪽으로 가거나 돈이 안 되잖아요. 돈이 되는 상황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폭락이 나오는 거고 이런 슈팅이 나와요. 그리고 그 전에 히어로 먼저 튀는 주식을 만들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그 전 단계가 또 소강 상태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쭉 가다가 신호탄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잘 봐봐요. 2600에서 100포인트를 올리려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시가총액이 2060조 정도 되잖아요. 시가총액이 2060조 정도 된단 말이에요. 코스피 12월 결산 법인 기준으로 코스피 상장되어 있는 기업으로. 그죠? 2060조 정도 되는데 여기서 200포인트 이상을 땡겨야지 지수가 10포인트 정도 올라갈 거 아니에요. 5% 정도 올라가면 100포인트가 올라가는 거고 여기서 100포인트를 올라가려면 최소한 50조에서 60조 정도 되는 사이즈의 주식들이 움직여야 되는 거야. 거래대금이 거기서 한 2, 3조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럼 이번 주는 여러분들이 뭘 보셔야 되냐면 2600 요 부근에서 유한양행 이게 한 4,000원씩 붙지 않습니까? 셀트리온 830억 삼성바이오로직스 1,400억 얘네들이 최소한 1.5조에서 2조 이상 자금 붙는지 보세요. 그러면 이건 신호탄 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좀 지수도 레벨업 되는 거고 자동차 가운데서는 현대자동차 배터리 가운데서는 LG 에너지 솔루션 반도체 가운데서는 SK 하이닉스 이 세 개의 종목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세 개의 종목이 같이 움직여서 자금을 10조, 12조 키우지 않으면 박스권으로 계속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11월 대선 전까지 좋은 박스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구간에서 만약에 튀는 흐름이 나온다면 이 세 종목이 동조화 흐름을 보일 때 바이오에서 1.5조에서 2조 정도 나온다. 그러면 이제 그쪽에 자금을 여러분들이 만들었던 현금을 쏘셔야 된다. 요 신호가 만들어지지 않고서는 박스권을 쉽게 벗어나기 어려우니까 이 포인트를 여러분들 잘 인지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도 오후 3시 45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